안녕하세요. 마음을 구하는 TV 마구TV 손정연입니다. 최근 저희 마구TV 영상 중에서 조회수가 아주 살짝 늘어난 영상을 두 편 제가 발견했는데요. 바로 경계선 인격장애를 다뤘던 영상들이었습니다. 최근에 아마 달리는 사이라는 프로그램에 가수 선미 씨가 나와서 자신이 5년 전에 경계선 인격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언급하면서 아마도 검색이 조금 늘어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말 잘 실천하면서 봤던 영화 한 편이 있는데 힐빌리의 노래라고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 영화 속에 제이드 벤스 주인공의 엄마 베브가 바로 경계선 인격장애를 앓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경계선 인격장애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화를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경계선 인격장애에 대해서 지난 영상 두 편을 제가 올려놓았으니까 그 부분을 먼저 보고 오시면은 이해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증상이나 원인 또 치료 방법에 대해서 짧게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경계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증상,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내가 느끼는 감정, 생각, 행동, 대인관계가 굉장히 불안정한 겁니다. 타인이 보기에는 그냥 너무 예민한 사람에 속하겠죠. 좋을 때는 한없이 다 퍼주다가 자신의 기분이 조금 못마땅하면은 극단적인 감정으로 좀 폭발하거나 분노를 막 쏟아내고 악담을 퍼붓죠. 상대방을 좀 그렇게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또 자해나 자살로 위협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죠. 이런 장면들이 영화 힐빌리의 노래에서는 아주 여러 번 반복적으로 드러납니다. 이 엄마 베브는 뭔가 자신이 무시당하는 듯한 느낌이 들면 그 대상이 자녀나 부모일지라도 그런 것들을 상관하지 않고 막 비난을 쏟아내고 폭발적인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이 격정적으로 올라온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자해소동을 벌이기도 해요. 그야말로 본인이 내키는 대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특히 가족들이 너무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선미 씨가 TV에서 계속해서 자신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선미 씨의 경우 본인이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야기했던 것을 토대로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성격이 만들어지는 시기, 아동 청소년기 시절에 엄마와 헤어져 지냈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린 나이에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단 말이죠. 어린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정신적인 충격이라든지 어떤 심리적인 고통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 예측이 돼요. 이게 바로 성인기의 불안정한 정서로 이어졌던 거죠. 이 선미 씨와 마찬가지로 힐빌리의 노래에서도 엄마 베브는 아버지가 어린 시절 술주정뱅이였어요. 그리고 가정폭력을 일삼았고 부모님이 늘상 다툼이 컸었죠. 항상 좀 불안하고 불안정한 정서를 경험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 되겠죠. 학계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인은 어린 시절에 경험하는 외상 사건들 때문이다. 우리가 아동학대하면은 언어, 신체, 성적인 학대 세 가지 유형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것과 더불어서 18세 이전에 경험하는 부모의 죽음이나 이별, 또 상실과 같은 이 경험이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아직 성격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이잖아요. 자아가 완성되지 않은 시기. 이 시기에 경험하는 이 불안정한 정서들이 성인기의 경계성 인격장애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비난받을 것이 아니라 위로받고 지지와 격려를 받아야 되는 대상인 거죠. 치료는 그야말로 힘듭니다. 성격장애 중에서 가장 힘든 케이스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경계선은 이 자아가 성숙하면서 그 정도가 비교적 안정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20대보다는 이 40대가 되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물론 그냥 나이만 든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닙니다. 이 영화 속의 베브도요, 나이가 든 부모지만 여전히 극단적인 행동들이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현재까지 약 6년째 이 베브의 상태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답니다. 직장 생활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 엄마가 경계성 인격장애라면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굉장히 불안정했겠죠. 이 주인공 제이드 벤스도 굉장히 어린 시절에 학대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엄마의 학대가. 그렇다 보니까 청소년기에 굉장히 큰 방황들이 계속 이어져요. 그런데 이 친구가 예일대 법대를 졸업하고 현재 사업가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벤스를 지지하고 붙잡아준 외할머니 덕분입니다.
방황하던 벤스를 위해서 외할머니가 엄마와 벤스를 분리시키고 본인이 직접 양육에 뛰어듭니다. 그 과정에 살모지가 보여준 이 헌신들을 통해서 벤스가 변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본인이 그 역할을 엄마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엄마가 바뀌기 시작해요. 선미 씨가 말했던 것처럼 이 경계선들의 모든 행동들은 사실은 사랑받고 싶어서 하는 것들이잖아요. 이 사랑이 바로 경계선 인격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너무 큰 희생과 고통이 따르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또 분명한 건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힐빌리의 노래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우리 가족은 완벽하진 않지만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그들에게 없던 기회를 내게 줬다. 저는 영화를 보는 내내 1955년도에 하와이 카우아이 섬에서 이루어졌던 에미 워너의 회복 탄력성 연구가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이 연구에 따르면 어린 시절 어려운 환경을 꿋꿋하게 잘 이겨내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이해와 공감을 해주는 한 사람이 적어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이디 벤스의 할머니처럼 말이죠. 저희 마구TV 구독자분들 중에 누군가의 그 한 명이 꼭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안녕!